단지 내가 채무를 좀 탕감받고 조금 더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 전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거래처가 끊깁니다. 안녕하세요, 회생갱신입니다. 개인회생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오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채무가 뭐 1,000만 원, 1,200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개인회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급여를 뭐 150, 180 받아가면서 이것저것 쓸 거 쓰고 못 갚아서 회생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최저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받아주는 게 채무가 1,200 이상이 돼야지 회생을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채무가 1,200인데 과연 얼마를 탕감받을 수 있냐. 급여가 만약에 15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내가 빚진 금액보다 더 많이 갚습니다. 근데 굳이 신용불량도 걸리고 카드도 못 만들고 과연 회생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건을 이제 수임하기 위해서 회생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00 언저리로 채무가 있는 분들은 회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도 없고 근데 급여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 정도 된다 그러면 300에서 취재생계를 제외한 금액이 한 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0을 36개월을 갚는 건데, 최근 채무가 있어서 우리가 변제금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면 6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씩 60개월 갚다 보면 1억 2천을 갚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채무가 당연히 뭐 1억 2천보다 적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되지만 채무가 그 언저리예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개인회생을 한다는 게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원금 탕감도 안 받고,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원금 탕감이 됩니다, 뭐 이자가 탕감입니다. 이자는 당연히 탕감이 되겠죠. 근데 원금 탕감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분은. 그럼 차라리 채무 조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씩 갚을 테니 이렇게 하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거는 개인회생보다는 내가 그냥 채무를 갚는 게 낫다, 또는 신용회복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낫지 굳이 개인회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는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이게 제기를 시킨다고 하지만 거래처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끊깁니다. 일단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인가 받기 전까지 36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 이 절차가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을 상대로 뭐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 안 돼서 이 채무를 못 갚게 되면 개인회생 해석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돌아갈 수가 있다. 근데 단지 내가 채무를 좀 탕감받고 조금 더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 전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거래처가 끊깁니다. 결국은 이 회사의 영업을 통해서,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거래처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안 하는 게 좋고,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마다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채무가 1,8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셨는데 알바를 해갖고 한 100만 원 정도를 버셨는데, 그 발생된 이유가 강아지가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대출을 받고 강아지 수술하고 이러면서 채무가 이제 1,8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파악했더니 그 알바 해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바 100만 원을 받아서 자기 생활비 쓰고 뭐 좀 쓰고 나면은 뭐 2, 30밖에 안 되니까 그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갚고 있지만 원금이 탕감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자만 갚아지는 거예요. 그럼 연체되고 그러면 이자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보통 사채가. 그런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제가 회생을 권했어요. 개인회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 갚아도 원금이 안 주시는 분들, 그리고 채무를 못 갚으면 급여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럼 부모님도 알게 되시고 직장도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겠죠. 회사에 있어서 재무나 회계 쪽 맡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안 하고 압류 추심이 들어오면 맡아야 되는 분야가 재무회계인데 이분이 신용이 안 좋고 채무가 불이행이 됐어요. 그럼 불안정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이분을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압류 추심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접수를 해서 금지명령 받으면 회사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지. 또는 뭐가 있냐면, 채무를 빌린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3월 달에 돈을 빌렸는데 지금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자는 겨우 내고, 이런 분들은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형사하고 민사는 별개예요. 형사 고소하고 회생은 별개지만 이런 분들은 빨리 회생을 신청을 해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이 참작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회생을 진행을 빨리 하셔야 돼요.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확실히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